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뭐 이런 말 있죠. 틸리의 조직신화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은 109쪽부터 11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소외, 시간과 공간입니다. 틸리는 인간의 실존 상태가 소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인간의 실존 상태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 공간, 인과성, 실체를 포함하는 유한성의 범주적인 본성은 피조물 전체의 구조로서 타당한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에게 유한한 그 시간과 공간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주들은 불안을 낳지만 이 범주들은 비존재에 대한 존재의 우위가 경험된다면 용기에 의해서 긍정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문장을 제일 중요하게 봤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영원히 차지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고 영원히 공간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안을 낳게 되는데, 근데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틸리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용기를. 네, 그 다음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용기를 가질 것인가. 용기를 가지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유한한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비존재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느냐.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단 나은 거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이 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용기를 가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틸리의 방법인데, 어떻게 용기를 가질 것인가, 뭐 기도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뭐 특별한 뭐 수련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틸리가 이제 Courage to Be라는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틸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존재 자체의 힘의 현존을 통한 영원한 지금 없이 경험될 때, 시간은 현실적인 현재가 없는 단순한 무상함으로 알려진다. 시간을 영원한 현재로서 경험을 해야 이 시간을 이제 제대로 이제 누리는 것인데, 그런 영원한 지금 없이 이렇게 경험을 할 때는 그것이 이제 단순한 무상함으로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외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과 시간이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고 인간과 시간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로서 경험한다면 인간이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인데,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외 상태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어서 그의 시간이 아닌 미래 속에 존재하려고 시도한다. 인간은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뭐 기념물을 만들던, 아니면은 뭐 어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이런 소외 상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뭐 이런 말 있죠. 근데 인간과 비교해서 다이아몬드를 인간과 비교 생각해 보면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뭐 80년 정도 살다 보면 이제 죽게 되는 건데, 다이아몬드는 없어지지 않겠죠. 뭐 지구가 만약에 뭐 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는 남을지도 모릅니다. 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이아몬드를 가지려고 하는 욕구, 이것도 일종의 이제 소외 상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좋은 건 아닌 거죠. 틸리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용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무상함으로 흘러가 버릴 시간을 붙잡고자 하는 어떤 시도인 거죠. 뭐 다이아몬드나 그런 보석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뿐만이 아니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이 존재 자체의 힘의 현존으로서의 영원한 여기 없이 경험될 때 공간은 공간적인 우연성으로서, 즉 인간이 속해야 할 필연적인 공간이 없는 것으로 경험된다. 그러니까 공간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있어야 할 영원한 여기로 이제 경험을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경험하지 못할 때는 이제 공간적인 우연성으로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욕구도 어떤 소외 상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내 집이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나친 집착을 한다면은 이것도 소외 상태의 표현으로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집에 대한 모든 동경 속에는 이런 욕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소외 상태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집에 대한 욕망도. 그리고 사람이 뭐 집이 한 채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여러 채 있는 걸 또 좋아하고 땅도 막 많이 사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틸리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장소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이건 마찬가지 욕구라는 거죠. 그는 영원한 여기의 차원을 보편적인 여기의 차원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다 내 땅이라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라면, 거기가 내 땅이고 다 내 집이라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소외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땅, 내 집으로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지구 전체를 내가 다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구가 내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은 죽잖아요. 결국은 시간 속에서 이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를 완전하게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유한성의 범주 안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해야 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틸리의 대답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이제 삶을 긍정할 수 있고 영원한 현재로 영원한 여기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틸리는 핵심 단어로 courage, 용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소외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